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잘 지내셨죠? 반가. 예, 한 주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평 설악은 눈폭탄이 와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신선들이 다 발이 묶여가지고 어디 나들이를 못했네요. 자, 설악이, 애명이 눈이 많이 와서 설악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올해는 완전 눈폭탄이에요. 제가 이사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집사람하고 지금 밑에다가 원룸을 하나 얻어야 되겠다 싶어서 차가 지금 꼼짝을 못해요. 이게 공기 좋고 뭐 조망권 좋고 다 좋은데 또 불편한 게 있네요. 눈이 많이 오니까 이게 차가 움직이지 못해서 세상에는 다 완벽하게 좋은 게 없다. 뭐 이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뭐 하나라도 좀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고, 일단 목은 다 나왔어요. 제가 목은 다 나왔고, 여러분들도 이제 목 감기가 많이 오셨더라고요. 최근에 지금 이비인후과 가보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목 감기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요. 오늘은 좀 월요일이라 또 기본적인 내용들 좀 정리하고, 이제 영업 전략은 내일부터 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정인이 지금 뭐 토요일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기대했던 분하고 다른 분들이 많이 오세요. 자, 이런 거죠.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는데 라는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걸 먼저 이렇게 자기 어필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한 10분 정도는 제가 들어주는데 10분을 자기 과거의 프로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 제가 약간 짜증을 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토요일날 대기하던 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결례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쫓아냈어요. 쫓아냈더니만 대구에서 한 분이 이제 우리 미팅하고 나가면서 나간 사람이 왜 인상이 저렇게 엉망입니까 하는데 제가 쫓아냈어요. 과거에 뭐 언론이 있었고 과거에 정치했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10분 동안 늘어놓기에 그러면 그냥 와서 영업 열심히 하시고 결과로 이야기하세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존중해드리긴 하나 그게 저희들한테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냐면 그런데 시간 소모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휘말리게 되면 여러분들 괜히 부푼 꿈만 갖게 되고 안에 내실은 한도 없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허무하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첫 번째가 남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 그런 분들한테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휘둘리지 말아가 아니라 내가 낸대 하는 사람들 제대로 알맹이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내공 있는 사람이 내가 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내공 있는 사람이 내가 낸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실력으로 보여주지 과거의 자기의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정관예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 본질이에요. 본질을 꼭 좀 잡았으면 좋겠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추천하시는 분도 대단하다고 모시고 왔어요. 제가 들어봤을 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단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분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인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는요. 지금 현재 계신 본부장님들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 회사를 만들고 우리 회사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대단한 거지 아직까지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 회사의 문화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대단하지 않다. 과거에 이렇게 대단했다면 미래는 변화가 없어요. 과거에 있는 사람이 기득권을 가져가겠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는 혁신가가 나와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말은 뭐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거기에 여러분들 매몰되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꾸 그런데 현혹되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자꾸 소모되는 거예요. 삶이 농후해지고 삶이 여러분들 가치 없는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본질은 뭐다? 지금 나다. 현장에 있는 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실력이 검증돼야지 저는 이상적으로 실력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여러분 본부장님들이 가장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본부장님들이 가장 위대하시고 현재 본부장님들이 가장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새로 오시는 분은 아직 검증 안 되셨어요. 어떤 사람도. 그분들이 와서 검증이 되지 않고서는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검증돼야만 실력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대업은 누가 이룬다? 책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뭐다? 현장의 총사령관이 이룹니다.
장수가 이룬다는 얘기예요. 장수가. 시대의 대업을 누가 이뤘다? 과거의 왕이, 학자가 왕이 된 적이 없어요. 전부 뭐다? 장군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가장 뛰어난 분이다. 의존하지 마라. 내가 가장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 의존하십니까?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기업은 정신이 있어야 되고 문화가 있어야 되죠. 자, 우리 회사는 기업 정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희 회사의 기업 정신은 뭘까요? 일단은 창의력입니다. 각 개인의 창의력을 존중하고 기업도 끊임없이 혁신하자. 자, 창의가 핵심이고 그 다음 홍익이에요. 널리 새 사람들을 좀 이롭게 하자. 자, 그리고 정의는 제가 뭐랬습니까? 바른 사람들, 저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름을 합성한 거 아니고요. 그건 제가 장난으로 이야기한 거고, 정의는 밝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사람. 밝은 정자예요. 제가 그 한문을 바를 정자로 누가 이렇게 인쇄를 적어와서 서예를 적어와서 제가 받긴 받았는데, 원래 정의는 제가 바른 정자 사람 인자가 아니고요. 밝을 정자 사람 인자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정신은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창의력. 어떤 누구의 창의력도 존중해주자. 그 창의력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혁신에 성공할 수 없다. 자, 나의 창의력, 그리고 상대의 창의력, 우리 조직 안의 구성원들의 창의력을 가장 우선시하고 존중하자. 두 번째, 홍익. 사람을 중시하자. 사람을 널리 좀 이롭게 하자.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자. 이것도 같은 홍익의 맥락이죠. 맥락인데 밝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기업 정신을 그렇게 세웠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전략과 전술이죠. 자, 정신과 전략과 전술이 다르면 이거는 가짜인 거예요. 자, 정신과 전략이 전술이 동일해야 됩니다. 같은 방향을 같이 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신은 따로 놀고 있고 방향은 따로 있고 방법은 다르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그는 오합지졸인 거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아무런 에너지와 동력도 없는 회사입니다. 자, 정의는 정신이 있다면 두 번째는 전략입니다. 전략은 물론 본사가 수립하죠. 여러분 본부들이 이제 하는 것은 전술인 거예요. 그럼 본사의 전략은 핵심이 뭐냐? 본사의 전략은 일단은 사람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조직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조직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교육되지 않은 조직은 그거는 의미 없는 조직이에요. 자, 어떤 조직이다? 교육이 되고 있고 교육이 된 조직이에요. 자, 교육이 들어가지 않는 조직은 그건 조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교육이 된 조직,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이에요. 자, 정인이 지금 제조사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뭐다?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만이 이거를 대기업으로 만들고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전략의 우선순위는 저희는 교육이 된 조직, 교육이 되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가장 중시하는 거 있죠. 우리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뭔데? 자,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여러분 본부장이나 우리 리더분들은 경영과 투자예요. 자, 경영과 투자에 대한 교육을 제가 집중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고, 그 다음 나머지 아카데미는 사회교육입니다. 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푸드라는 문화를 좀 이해시키고 푸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안내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교육들을 아카데미를 통해서 풀어나가자. 그리고 정인의 정신과 정인의 철학이 그들과 함께해서 암의 군대를 만들자가 아카데미 목적이에요. 이게 정인의 전체적인 전략 방향입니다. 그럼 지역본부가 해야 될 방법은 뭔데?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 지역본부가 해야 될 방법은, 자, 지역본부라면 제가 지역본부에게 드린 미션이 있죠. 배려와 합심을 하자. 싸우지 말고 가능하면 양보하고 서로가 연대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것은 연대와 협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역본부의 미션은 연대와 협업이에요. 그럼 특판본부의 목적은 뭔데? 특판본부는 지역본부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특판본부의 미션은 도전과 혁신이에요. 자, 도전과 혁신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개인의 영향력이에요. 개인의 창의력을 키우고 개인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특판본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판본부에는 배려와 합심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배려하라, 합심하라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뭐다? 개인의 영향력을 키우라 그러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역본부와
특판본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지역본부는 배려와 합심,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판은 뭐다? 개인의 영향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향력에 의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버리겠다. 어떤 느낌? 자, 먼저 5명이 1억을 버는 5명이 선두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 나머지 35명이 그를 뒤따르면서 한 달에 월 3천에서 5천 벌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명이 한 달에 월 1,000만 원 벌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이런 구조로 가겠다가 특판본부예요. 특판본부는 같이 성장하자 이게 아니에요. 먼저 물꼬를 트고 선봉대가 거기에 이진들이 따라가면서 삼진들이 마무리 전체적인 걸 끝내는 것을 특판본부의 목적으로 한다. 자, 지역본부는 그게 아니에요. 지역본부는 끝까지 뭐다? 합심하고 협심하셔야 돼요. 이유가 뭔데? 개인의 영향력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팀워크와 조직력을 더 중시한다. 왜? 지역을 사수하는 조직이고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역본부는 지역을 사수하는 조직이에요. 정확하게 한다면 뭐다? 성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파는 공격부대예요. 징기스칸이나 뭐다? 광개토 대왕이 진행했던 정벌이에요. 정벌 조직이에요. 정벌 조직이기 때문에 성을 수성하는 조직과 성량과 성격이 전혀 달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체질화시켜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특판이야. 그러면 특판은 무조건 뭐다? 도전과 혁신입니다. 싸워도 좋습니다. 부딪혀도 관계없어요. 저는 그거 단 1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판 조직에서는 싸움이 안 일어나는 게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자,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면 분명히 부딪힙니다. 자, 이런 것이 빈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역본부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이유가 뭔데? 공성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분이 일어나 버리면 이건 조직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무슨 말이다? 성을 수성해야 될 조직이 안에서 문제가 터져버리면 이거는 성이 함락돼 버립니다. 자, 공격하는 조직은 1군이 가서 실패해 2군 보내면 돼요. 2군이 실패해서 3군을 보내면 됩니다. 자기들끼리 싸워도 큰 문제 없어요. 하지만 공성전을 펼치는 조직은 절대 내분이 일어나서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정인이 정갖고 있는 정신이 뭐냐? 정인은 창의와 홍익과 정인입니다. 정인된 사람, 홍익된 사람, 창의적인 사람. 이게 정인의 정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략, 방향은 뭔데? 교육된 조직, 교육되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게 정인의 방향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카데미를 해야 됩니다. 아카데미에서 해야 될 역할, 조직, 내부 조직은 경영과 투자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사회교육, 외부인들은 푸드업에 대한 문화, 그리고 앞으로 요식업에 대한 문화, 그리고 기업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서 정인의 완벽한 아미 군대를 만들겠다가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이게 본사가 수립하고 있는 방향이다. 자, 그러면 나아가서 여러분 지역본부에서 해야 될, 특판본부에서 해야 될 역할은 두 가지다. 지역본부는 철저하게 연대와 협업, 그리고 특판본부는 개인의 영향력을 올리는 거다. 자, 그래서 지역본부는 배려와 합심이 핵심이고 특판본부는 도전과 혁신이어야 된다. 이게 전체적인 기업의 정신, 방향, 방법이에요. 자, 정신과 전략과 전술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수립하시고 회사가 갈짓자 행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역할에 맞는 걸 지금 미션을 달리주고 있는 거예요. 달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는 겁니다. 자, 나는 지역본부도 소속돼 있고 특판본부도 소속돼 있어. 이래 되면 여러분들은 키메라, 뭐다? 머리 2개 달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머리 하나로서는 수용이 안 됩니다. 자, 나는 특판본부의 특판 대리점이면서 동시에 지역본부의 지역 대리점이야. 이러면 뭐가 된다? 몸은 하나지만 머리는 2개가 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려서 머리가 터져버린다. 자, 여기 핵심입니다. 역할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정리됐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여러분들이 협력자 역할을 되게 많이 하시고 협력자를 많이 모시고 오세요. 내가 협력자이기도 하고, 자, 특히나 이제 특판 쪽이죠.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현재 치킨을 하거나 현재 이쪽 일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배우는 게 아니고
현재 푸드업을 하거나 현재 지금 프랜차이즈 쪽에 가맹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굵직굵직한 협력자를 계속 발굴해냅니다. 자, 발굴해내기도 하고 본인이 연결자 역할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정리해 드릴게요. 자, 내가 협조자이기도 하고 협력자이기도 하고 또는 협력자를 내가 리크루팅할 수도 있어요. 자, 할 때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뭐냐? 단순 브로커가 있습니다. 단순 브로커. 자, 단순 브로커 그리고 핵심 연결자가 있어요. 그리고 에이전시라고 하는 대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B2B는 누가 하고 하느냐면 에이전시하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B2B는 누가 하고 한다? 에이전시. 에이전시가 많은 사람이죠? 대리권을 이임받은 사람이에요. 자, A라는 회사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다 임명받은 사람, 대리권을 임명받은 사람을 에이전시라고 해요. 에이전시와 여러분들이 미팅을 해야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핵심 연결자나 단순 브로커와 상담을 하게 되면 계속 이야기가 겉돌아요. 자, 겉돌기도 하고 결과가 거의 삑사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결정권이 없고 주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주도적이지 않은 사람하고는 미팅하지 마라. 스스로가 주인이지 않은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마라 그러잖아요. 말도 섞지 마라.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착하고 게으른 사람. 착하고 게으른 사람, 줏대 없는 사람을 저는 가장 싫어합니다. 자, 무슨 말이다? 본인이 주체적이지 않은 사람하고는 협상하지 마라.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시간적인 소모가 된다. 자, 단순 브로커. 나 이런 사람 아는데 어떡하라고요? 자, 나 이런 사람 알아. 아는 걸 어떡하라고? 나는 모르나? 나도 다 아는데. 여러분 주위에 어지간한 사람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시의원 한 명 알고, 도의원 한 명 알고, 뭐 국회의원 한 명 알고, 연출되면 한두 달이 건너면 전부 다 연결되지. 연결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그런 걸 어떻게 B2B라고 합니까? B2B를. 나는 저 사람 아는 데가 B2B가 아니고요. 저 사람의 결정을 내가 이임받았습니다가 바로 B2B예요. 저 사람이 결정하는 모든 결정권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B2B예요. 이런 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미팅하지 마라. 계속 급바퀴만 돈다. 엉뚱한 사람 된다. 내가 바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소개받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최종적 의사결정은 누가 하느냐. 의사결정 없는 사람을 만나서 백날 미팅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단순 연결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결정은 거기에 대한 이임을 받은 사람, 의사결정을 이임받은 사람이 바로 뭐다? 최종적인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2B를 할 때는 꼭 에이전시와 미팅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데리고 오신 분의 거의 90%는 그냥 단순 브로커예요. 제가 여러분 흥미 없이 그냥 대충 돌려보내죠. 여러분이 귀하게 모시고 오지만 제가 대충 상담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이유가 뭐다? 단순 브로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예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발에 치입니다. 여러분 한두 단계만 건너가 버리면요. 그런 사람은 수두룩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설령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들 그게 내가 을의 여건인데 무슨 영향력을 미칩니까? 야, 그 사람과 내가 을이야. 그 사람한테 내가 벌벌벌 매. 그런 사람을 내가 데리고 온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갑이거나 아니면 대등한 관계일 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인맥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누굽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누구죠?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칩니까? 여러분이 멘토여야만 영향력을 미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그에게 멘토여야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멘토가 아닌데 어떻게 영향력을 미칩니까? 단순한 관계인데 그냥 아는 사적 관계고 아니면 아는 지인 관계고 아니면 아는 인적 관계야. 거기서 무슨 영향력이 들어갑니까? 내가 멘토여야만이 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면 업무적으로 강력한 신뢰를 갖고 있거나 아니라면 업무적으로 강력한 신뢰를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했다? 전자를 선택한 겁니다. 전자. 저는 고객들에게 멘토가 되자.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죠. 자산가가 제 고객이야. 그 자산가에게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뭐 끌려다니는 관계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비즈니스가. 그에게 의존되어 있고 그에게 뭐 부탁하는 입장에서 비즈니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라면 그와 동지이거나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세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아우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을 내 주위에 포진시켜놨지만 과연 그들에게 내가 뭘 미칠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아무리 많은 인맥을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인간관계를 다시 수립하셔야 됩니다.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로 주변을 꽉 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내가 비즈니스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야. 내 주위에 인맥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많으면 뭐합니까? 영향력이 단 1도 못 미치는데. 본질은 뭐다?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야, 하라 했을 때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할 사람이. 나는 최석인 대표님 믿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단순 브로커가 여러분들 많다면 정리하세요. 그들에게 의존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도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도움받아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다? 인맥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단 한 명도 내 영향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신뢰가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신념을 보여주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신뢰가 없거나 두 번째, 내 신념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멘티가 없는 거예요. 신념을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멘티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신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지가 돼요? 자, 신뢰는 동지이고요. 신념은 멘티를 만드는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강력한 신념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신뢰가 필요한 거고요. 자, 그렇지 않았던 인간관계라면 이제는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관계여야만이 가장 가치 있는 관계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원하는 B2B는 에이전시입니다. 에이전시.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에이전시예요. 에이전시는 뭘로 나타난다? 자기 실력으로 이미 딱 증명이 돼 있어요. 자, 대표님, 제가 저 회사를 조인트업을 할 때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회사의 회장님이 제 말이라면 무조건 인정합니다. 요게 에이전시예요. 자, 에이전시는 뭐라고요? 저 회사와 정인과 조인트업을 할 때 제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 의사결정이 이 핵심적인 계약의 결정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에이전시예요. 저 회사의 회장님으로부터 정권을 이임받았습니다. 이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제가 이임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에이전시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아요. 시간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안 그런다면 계속 여러분들 헛꿈만 꾸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왜 자꾸 머릿속에 거품이 자꾸 들어오죠? 그런 사람들한테 현혹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품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사람들한테 계속 여러분들이 휘둘리기 때문에 거품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공중에서 발을 뜨고 헛발질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B2B는 강력해야 돼요. 그리고 강력한 사람과 여러분들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에이전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단순 브로커들 가급적이면 좀 끊으세요. 그분들하고 B2B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성과 1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인맥을 인맥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인맥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자, 적어도 내가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맥?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인맥인 거예요. 적어도 내 신뢰로 또는 내 신념으로 그의 마음을 산 사람을 우리는 뭐란다? 인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영향력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인맥이에요? 그냥 놀이동산에 가서 그냥 같이 노는 거죠. 꽃놀이패잖아요, 꽃놀이패. 남들 따라 그냥 놀러 다니는 거. 그 인생이 그럼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만들자. 자, 그래서 아카데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평생을 교육을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누군가에. 자, 이제 여러분들 에이전시를 중시하고 에이전시를 연결자로 삼아야 될 이유는
그가 주도권과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하고는 미팅하지 마라. 그게 인생을 좀먹는 일입니다. 자, 세상에 주도권과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 뭐다? 만나지도 말고 미팅도 하지 마라. 이유는 그게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남의 말에 늘 훈육되고 남의 말에 늘 휘둘리는 사람하고 왜 친구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왜 비즈니스를 해요? 내 인생을 좀먹는 거죠. 단 한 명의 친구를 만나더라도, 단 한 명의 내 지인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라? 주도권과 결정권, 자기의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라. 그래야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인생이 명확해져요. 안 그러면 계속 안개속을 다니고 나도 헷갈려버립니다.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려요. 내가 주도적이고 결정권자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주도적이고 결정권자인 사람들을 만나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이 심플하고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승리자의 마음가짐이어야 되고, 단순 승리자가 아니라 승리하고 하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 무슨 말이다? 자, 승리, 인생을 여러분들 태어났으면 한번 승리해 보셔야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봐야 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한번 이겨봐야 되죠. 자, 승리하는데, 승리자의 마음은 좋은데, 승리자의 마음이 대부분 교만하고 오만하단 말이에요. 승리자의 마음인데 뭐가 있으면 좋겠다? 하심, 낮은 사람의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자, 승리는 했지만 내 마음은 항상 밑바닥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존경받는 승리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성취감들이에요. 작은 성취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큰 성취감은요, 탐욕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큰 성취감은 탐욕의 문을 열어버려요.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복권, 로또 없잖아. 이유가 뭔데? 너무 큰 성취감을 맛봐버리니까 탐욕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자그마한 성취감을 계속 맛보는 사람은 내공이 쌓입니다. 승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승리에 대해서도 과대포장하지도 않아요. 겸손합니다.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승리가 와버리면요, 사람은 전부 패망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연찮게 승리해서 나를 취한 사람이 나를 유지하던가요? 다 말아먹죠. 내공이 쌓이지 않고 만든 결과는 무조건 탐욕이에요. 자, 무슨 말이다? 내 실력을 기반하지 않고 만든 결과나 승리는 이건 전부 탐욕이에요. 그래서 절대 운으로 오는 승리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운으로 오는 성공이 있어도 절대 안 된다. 내 인생에 영원히 말살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운이에요. 모든 게 뭘로 만들어져야 된다?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줘야 그게 내 거인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비행기로 헬리콥터로 나를 저 위에까지 올려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력이 하나도 없는데 몸에. 그 위로 올라가본 근력이 하나도 없는데 내 몸에 다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라 해도 10분이고 100분이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이게 승리입니다. 내 인생의 성취감이란 건 내가 10분을 도전해도 10분을 그 길을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게 이게 승리인 거예요. 근데 운 좋게 승리한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건 매일매일 승리하자. 매 시간 승리하자. 그래서 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월 1억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번에 1억 벌었어. 그 다음 달에 빵 칠 건데. 내 실력으로 1억을 벌었다면 그 사람은 다음 달에도 1억, 그 다음 달에 1억, 다른 일을 해도 1억이에요. 이게 제가 원하는 반복된 성취감이에요.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게 뭐다? 반복된 성취감입니다. 근데 감당하지 못할 큰 성취감과 승리가 돌아버리면 여러분은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파멸한다, 파멸. 그건 기대서도 안 되고 그런 요행이나 운을 여러분 끌어당겨서도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실력에 기반한 승리가 된다. 반복된 헌신과 노력에 의한 승리가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하셔야지 한꺼번에 오는 승리는 그거는 전부 물거품이고 가짜다. 여러분을
패망으로 끌고 가는 그냥 탐욕의 문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한 방에 단번에 뭔가를 결과를 만들겠다? 이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번 목표를 잡았던 걸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정말 차근차근히 내 모든 걸 다 이루면서 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운도 좀 따르고 뭔가 따라서 한 방에 뭔가를 이루어지기를 바랐는지. 후자라면 여러분들은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전자라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리더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거죠. 자, 이때 탐욕의 문을 여는 행위는 가능하면 하지 말자.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도 늘 제가 견제하고 제가 통제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가 탐욕의 문에 손을 댈까봐 저는 두려운 거예요. 절대 탐욕의 문에 손을 대지 않겠다. 내가 아무리 큰 성공을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뭐다? 서민의 삶을 살겠다. 이게 제 정신이에요. 제가 만약에 어느 위치에 갔는데 내가 편해지고 싶고, 아니면 내가 쉬우고 싶고, 뭔가 남에게 의탁하고 싶다면 저는 그 일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에 가서 한 번도 그만두지 않은 일이 없어요. 다 그만뒀어요. 이유가 뭔데? 나도 모르게 탐욕에 빠질까봐, 그 편안함을 즐길까봐. 그래서 제가 두려워서 그만둔 겁니다. 탑세일즈맨, 보험에서 탑세일즈맨 할 때도 제가 그만두고 나온 이유는 뭐다? 그게 너무 편해져 버린 거예요. 연봉 6을 보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남들 장난치지 않았는데도 한 달에 월 4천만 원, 5천만 원 벌입니다.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거기에 매몰되고 있다는 거. 그 기득권에 젖어든다는 거. 이거 두려워서 제가 그만두고 나온 거예요. 본질은 뭐다? 내가 탐욕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전 제 삶이 항상 뭐다? 하심이에요. 저는 큰 성취를 이뤄도 뭐 저희 와이프하고 늘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이 정도 살면은 집도 좋은 집 살고 뭐 좋은 차 좀 뽑으면 되는데, 야, 그 마음 자체를 먹지 마라 그래요. 저는. 이유가 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좋은 집 살려고, 좋은 차 살려고 네가 성공했다? 그걸 가지고 세상에 감동받겠니? 그런 목적이라면 난 안 한다. 성공 안 한다. 그냥 서민의 삶을 살게.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이 어떤 경제적으로 보면 탐욕이 사실 없어요. 돈에 대한 욕망은 거의 없습니다. 차에 대한 욕구, 집에 대한 욕구, 재산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좀 있죠. 그래서 맨날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어쨌든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가졌을 때 오는 그 탐욕이에요. 탐욕. 그걸 인간으로서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예 갖지 않겠다가 제 목적인 겁니다. 그걸 소유하지 않겠다, 아예. 이게 제 목적이에요. 이건 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갖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줘버리면 되죠. 어쨌든 본질을, 여러분들이 본질을 쫓는 거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본질은 쫓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잡고 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본질을 쫓는다 그러는데 본질은 쫓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잡고 가는 겁니다. 자, 본질만 잡고 가는 삶,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상 깨달음이란 저는 본질만 잡고 가는 삶이에요. 자, 본질만 잡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깨달음이 그렇게 위대한 것도 아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본질만 쫓아가는데 내가 하루에 편승되지 않고 내 삶이 심플하고 내 삶이 굉장히 밝아. 그게 깨달음 아닌가요? 뭘 더 이루어야 됩니까? 세상 살면서. 뭐 큰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 내가 세상을 밝히고 본질만 쫓고 진리만 쫓고 있다면 그게 깨달은 거죠. 근데 대부분 90%, 95%가 우리 세상은 전부 아류예요. 거품이에요. 전부가 가짜예요. 이 가짜에게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뭐다? 깨달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본질을 찾고 간다는 게 좀 어렵죠. 여러분들 해보시면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본질이 제가 생각하는, 저는 본질이 자아입니다. 자아. 뭐라고요? 저는 본질이 자아입니다. 우리가 자아성찰을 그랬잖아요. 자아성찰. 그 자아성찰을 왜 합니까? 산소에 가서 명상을 왜 해요? 자기를 깨닫기 위해서 왜 봅니까? 그걸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본질만 쫓으면 그게 자아인데. 내 안에 있는 본질, 이걸 인정하면 자아예요. 이미 깨달은 거야. 자, 볼까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밝은 사람이야. 이걸 인정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게 뭐가 어렵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야. 정신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야. 이거를 인정하는 게 이게 깨달음인데 무슨 산소에 가서 뭐 돌을 닦고 교회 가서 뭐 기도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걸 깨닫는데. 그건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그냥. 아닌가요? 내가 존귀하고 내가 위대하고 내가 가장 건강하다는 거 이거 인정하는 게 이게 깨달음이라면 이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인정하면 끝인데 그걸 왜 덕도하게 해서 수도를 하고 산소에 가서 3,000배를 하고 이걸 왜 합니까? 이걸 인정하는 순간 끝났는데. 자, 본질은 자라 그랬잖아요. 인생의 본질의 완성은요 자기 자의 완성이에요. 같다라는 겁니다. 따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고 세상을 인정하면 그게 깨달은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그게? 왜 그걸 책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책에서. 책에 있는 게 다 가짜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고대 성인들이 했던 이야기가 다 가짜라니까요. 왜 거기서 찾습니까? 이미 내 안에 다 있는데 누군가는 말을 왜 인용합니까? 내가 깨달음이 주체인데 왜 남의 성인들 이야기를 듣고 남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왜 들어요? 내가 깨달음이 주체인데 모두가 부처라 그랬잖아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공자 선생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자고 여러분이 부처인데 뭘 다른 데서 찾습니까? 내 안에서 찾으면 되지. 본질은 나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들 사업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 사업하지 마라. 왜? 아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내 자아가 본질인데 내 자아가 존귀하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사업이 됩니까? 주체가 없는데. 스스로의 존귀함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사업하지 마세요. 그게 아류입니다. 그게 아류예요. 스스로 자아에 대한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단 1도 사업하지 마세요. 저 김태섭 의원이 굉장히 대단하죠. 왜냐하면 아웃바운드 콜로 전화를 해서 중앙업계 막 관계자들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식용유 회사들 막 부르고 했어요. 광주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날 한 20명 맞죠. 제가 중간에 누가 탁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태섭 의원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 나간 사람 그 식용유 업체 직원이 줄 했대요. 맞대요. 제가 어떻게 알았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식용유에서 대표가 왔다면 아마 제 눈을 한 10번은 맞췄을 겁니다. 근데 식용유 업체 직원을 온 거예요. 대표가 못 오고 직원을 보냈어. 직원이 인상이 어떤 줄 아세요? 완전 똥 씹은 인상으로 제 강의를 40분도 안 들어요. 저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고개만 팍 숙여있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 정부가 들어가진 않아요. 이유가 뭐다? 그 사람은요 피어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피어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뭐다? 선한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한테 무슨 비전이 들어갑니까? 피어식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의 눈빛이 있어요. 눈빛이. 그들이 품어낸 눈빛. 이해가나요? 그런 사람은 절대 사업에 동참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을 다 오염시킵니다. 피어식의 뿌리는 없어요. 피어식의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는 게 아니고 뿌리 끝이 없다는 겁니다. 뿌리 끝이. 그냥 완전히 뭐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의 자아가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져서 씨앗이 1도 없습니다. 다시 키워낼 수가 없어요. 피어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뿌리 끝이 없다고요. 뿌리 끝이 있어야 다시 물을 주고 걸음을 주죠. 인간의 가장 큰 나쁜 짓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하고 무슨 비즈니스를 합니까? 김태섭 의원이 그랬더라고요. 그런 직원을 보냈습니까? 했더니 우리 대단한 직원인데 우리 대단한 직원을 그렇게 무시하냐고. 김태섭 의원이 뭘 했냐면 끝났습니다. 당신하고 더 이상 사업 안 해요. 그런 직원이 대단하다고 인정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사업 안 한다고 끊었더래. 그렇지. 잘했다. 박수. 아 대단하다. 잘했다. 그런 사람들하고 사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태섭 의원이 정확하게 찍은 겁니다.
그런 직원의 말을 인정한다 당신? 당신도 똑같은 인간이다.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사업 안 한다고 김태섭 의원이 먼저 끊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피의식 있는 사람하고는 절대 사업하면 안 됩니다. 다 뭐다? 오염된다. 누가 그 카톡에 저렇게 돼 있더라? 아, 저기 국명수 본부장 들어있어요? 국본부장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구나. 국본부장 밑에 굉장히 여성 리더가 있어요. 한 명 있는데 그 뭐죠? 이렇게 텔레그램 보면 텔레그램 카톡에 보면 자기 이니셜을 이렇게 해놨어요. 초긍정, 초초긍정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초긍정, 초초긍정. 자기 닉네임이 뭐라고요? 초긍정도 아니고 초초긍정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사업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하고 사업해야 여러분들이 사업이 성장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자기를 믿지도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본질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주위에 그런 분이 많다면 그런 분 구제해 주려고 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구제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공해도 여러분 성공을 인정하지 않을 텐데 뭘 구제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분들은 마지막에 끌려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분들을 찾고 가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분들 데리고 오면 너무 답답해요. 아, 저분이 왜 저런 선택을 할까? 그냥 내려놔야 되는데, 저런 분은 안 데리고 와도 되는데, 왜 저 어려운 길을, 척박한 길을 자꾸 가려고 할까? 이해갑니까? 그분이 문제가 있고, 그분을 데리고 오는 분이 전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눈빛에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비즈니스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명단 속에 넣지 마세요. 표정이 밝지 않은 사람, 눈빛이 어두운 사람, 스스로를 부정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 비즈니스 넣으면 여러분들 다 죽어요. 같이 죽습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절대 안 되는 거. 스스로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 사업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승리하는 전략, 이기는 전략을 짜셔야 돼요. 실패하는 전략을 자꾸 짜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매일 내가 몇 번을 이기겠다. 나는 나 자신을 10번, 그리고 세상과 10번 이기겠다. 이제 이기는 전략을 짜셔야 돼요. 실패하는 전략을 짜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전략은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 이기는 사람한테 배워야죠. 이기는 전략은 이기는 사람한테 배워야지 어떻게 지는 사람한테 이기는 전략을 배웁니까? 승리하는 전략은 승리하는 사람한테만 배워야 돼요. 그래서 특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다? 무조건 이기는 전략과 승리하는 전략을 같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본질만 찾고 가야 승리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본질만 찾고 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본질이 아니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본질이 아니고 다른 걸 잡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인생이 갈짓자 행보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이제 그런 걸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질을 놓쳐버리면요, 주위에 아류들로 꽉 차버립니다. 순식간에 찹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본질의 끈을 딱 놓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은 전부 내 주위에 아류로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자해의 성장과 자해의 완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나요? 모든 건 이미 내 안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걸 한번 끄집어내 써보자. 그리고 밝히자.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진짜 매일 하루에 10개씩 승리하는 삶. 오늘 하루 매일 10번씩 성장하는 삶을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횡재, 큰 결과, 이거는 절대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게 뭐다? 그게 탐욕의 문을 여는 거다. 자, 정인의 정신을 세웠고 정인의 전략, 방향을 잡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법과 전술을 이제 수행할 텐데 가능하면 승리하는 전략, 가능하면 뭐다? 이기는 전략을 짜자. 실패하는 전략. 그러니까 이겨보지 않은 사람하고 더 이상 여러분들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기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팀이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기는 사람과 여러분들은 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본질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의 자아를 성장시키지 않는 사람과는 여러분들이 같이 팀워크가 되면 여러분 아류가 돼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각인하셔서 자,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의 중심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십시오. 파이팅!